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C++ 하면 늘 따라붙는 꼬리표죠. 바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모던 C++에서도 이 문제가 여전할까요? C++ 개발자라면 아니면 C++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은 배열에 접근할 때 범위 검사를 안 해준다. 이게 뭐랄까 C++의 오랜 명성이자 동시에 가장 큰 오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죠. 모던 C++ 시대인 지금도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저랑 같이 이 오래된 오해를 하나하나 벗겨보면서 C++가 정말 여전히 그런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래서 이 오래된 오해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C++에 대한 오해가 뭔지부터 딱 짚어보고요. 그리고 안전한 컨테이너와 순회, 버그 없는 코드를 위한 알고리즘 사용법까지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엔 흔히 하는 실수들, 그리고 요즘 핫한 러스트와 비교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C++는 안전하지 않다는 오해.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데요. 모던 C++의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STL 안에는 이미 아주 강력한 안전 장치들이 빼곡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말이죠. STL이 그냥 편리한 도구 몇 개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스마트 포인터나 컨테이너를 써서 메모리를 알아서 관리해주니까 메모리 안전성이 확보되죠. 또 반복자 무효화처럼 골치 아픈 버그들을 막아주는 기능도 있고요. 거기다 이동 의미론으로 성능은 꽉 잡고 최신 C++20의 레인지 같은 기능으로는 복잡한 로직도 아주 간결하고 안전하게 함수형 스타일로 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전이랑 성능 이 두 머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설계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안전한 컨테이너에 대해 알아볼게요. 옛날 C 스타일 배열이 가졌던 그 문제점들을 STD, 벡터 같은 요즘 컨테이너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해결했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스트디 벡터. 이거 그냥 크기만 늘었다 줄었다 하는 배열이 아니에요. 개발자가 일일이 신경 써야 했던 그 위험천만한 메모리 할당, 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알아서 자동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정말 똑똑한 동적 배열인 거죠. 이 비교를 보시면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에는 new 쓰고 딜리트 쓰는 거 잊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코딩했잖아요. 메모리 누수 위험을 항상 안고 가는 거죠. 근데 모던 C++에서는요. 그냥 STD 벡터 쓰면 끝이에요. 벡터가 사라질 때 알아서 메모리를 싹 정리해주니까 그 지긋지긋한 메모리 누수 문제가 거의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RAI의 힘이죠.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C++는 범위 검사 안 한다는 오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죠. 물론 성능 때문에 일부러 범위 검사를 안 하는 대괄호 연산자 JI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 싶으면 그냥 .at 메서드를 쓰시면 됩니다. .at은 혹시라도 범위를 벗어나는 접근이 생기면 프로그램을 뻗게 만드는 게 아니라 std out of range라는 예외를 딱 던져줘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제는 우아하고 안전한 순회입니다. 메모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안전하게 꺼내 쓰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겠죠. 범위 기반 포루프가 이걸 얼마나 멋지게 해내는지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옛날 C 스타일 포루프 좀 보세요. 저 i라는 인덱스를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하니까 하나 더 세거나 덜 세는 off by one 에러가 진짜 쉽게 나거든요. 근데 오른쪽 모던 C++의 범위 기반 포루프를 보면 그냥 인덱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종류의 버그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코드가 훨씬 깔끔해지고 의도도 명확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범위 기반 포루프가 그냥 코드 좀 짧게 쓰게 해주는 문법 설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덱스 오류를 아예 원천 봉쇄해서 안전성을 확 높여주고 코드는 훨씬 명확해지죠. 심지어 컴파일러가 최적화하기도 더 좋아서 성능에도 이득이고요. 어떤 표준 컨테이너든 다 쓸 수 있으니 유연성까지 갖춘 정말 팔방미인인 셈입니다. C++ 좀 해보신 분들은 반복자 무효화라는 말만 들어도 약간 골치가 아프실 거예요. 루프 돌면서 벡터 같은데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했다가 프로그램이 뻥 하고 터지는 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근데 이 무서운 문제도요. 범위 기반 for 루프나 표준 알고리즘을 잘 쓰면 대부분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주제가 바로 버그 없는 코드를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방금 말한 그 반복자 문제 같은 골치 아픈 버그들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내가 직접 루프를 짜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STL에 있는 아주 강력한 알고리즘들한테 그냥 일을 맡겨버리는 거죠. 굳이 내가 직접 루프를 만들어서 뭔가 하려는 건 말 그대로 바퀴를 다시 발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짠 코드에는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버그가 숨어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하지만 STL 알고리즘은요, 전 세계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다 검증해놨고 성능도 극한까지 최적화해둔 상태입니다. 안 쓸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 볼까요? 벡터에서 숫자 42를 찾는다고 해보죠. 이걸 포문으로 직접 짜는 대신 그냥 std find 알고리즘을 쓰면 됩니다. 딱 4단계면 끝나요. 첫째, 목표 정하고, 둘째, std find 쓰고, 셋째, 구현하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결과가 end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서 버그를 막는 겁니다. 이 패턴만 기억해 두시면 코드가 훨씬 안전해지고 뭘 하려는 건지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5번째로 넘어가서 이렇게 좋은 도구들을 쓰면서도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더 안전한 코드를 짜기 위한 팁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 한번 보세요. std find로 뭔가를 찾아서 그 결과를 바로 출력하고 있죠.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을 한 방에 뻗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버그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어디가 문제인지 바로 보이시나요? 정답은 바로 find가 반환한 값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find가 원소를 못 찾으면 뭘 반환하죠? 바로 컨테이너의 end 반복자를 반환합니다. 근데 이 end 반복자는 유효한 데이터를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모르고 그냥 역참조해서 값을 읽으려고 하면 바로 정의되지 않은 동작, 즉 프로그램 크래시로 이어지는 심각한 버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쓰기 전에 end인지 아닌지 비교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안전 기능들을 갖춘 모던 C++를 요즘 안전함의 대명사로 떠오르는 언어죠? 러스트와 한번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롭습니다. 동적 배열은 C++의 스테드 벡터, 러스트의 벡, 해시맵은 언어도드 맵과 해시맵, 정렬, 필터링, 변환, 합계, 우리가 흔히 쓰는 데이터 처리 기능들이 거의 1대1로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이름이나 문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안전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두 언어의 안전에 대한 철학이 조금 다른 거예요. 러스트는 컴파일러가 너 무조건 안전하게 짜 하고 강제하는 스타일에 가깝다면 C++는 개발자에게 네가 원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어 .at처럼 말이야 하고 선택권을 주는 옵트인 방식에 가깝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두 언어 모두 안전하면서도 성능 좋은 코드를 짤 수 있는 도구를 아주 충분히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모던 C++의 스마트 컨테이너가 메모리 안전을 책임져주고 표준 알고리즘과 새로운 for 루프가 버그를 막아줍니다. 덕분에 코드는 훨씬 간결해지면서도 컴파일러 최적화와 이동 의미론으로 성능은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제대로만 쓴다면 러스트 부럽지 않은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C++이 안전하냐 아니냐는 언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모던 C++이 우리 손에 쥐어준 이 강력하고 안전한 도구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올바르게 활용하는지 바로 우리 개발자들에게 그 책임과 가능성이 달려있는 겁니다. C++는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모던 C++의 아주 강력한 타입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해서 그런 오명을 완전히 뒤집고 C++를 오히려 타입 안정성의 요새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바로 이 문장에서부터 시작해보죠. C++에 대한 낡은 고정관념에 우리가 한번 도전장을 내밀어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모던 C++의 기능들이 그냥 코딩하기 편해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드의 안전성을 뿌리부터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코드가 그 변화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왼쪽의 C++ 시절 코드를 한번 보세요. std.dector.iterator
와, 정말 길고 복잡하죠? 저걸 사람이 직접 타이핑하다 보면 오타가 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그런데 오른쪽 머던식 뿔뿔 코드를 보세요. 그냥 오토 한 단어로 끝납니다. 훨씬 짧아졌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이게 단순히 짧아진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훨씬 더 안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코드가 짧아졌는데 어떻게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똑똑한 추론, 더 안전한 코드. 그러니까 컴파일러를 믿는 게 어떻게 우리 사람의 실수를 줄여주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그냥 코드 몇 글자 줄이는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토 키워드 다들 아시죠? 이게 뭐냐면 변수 타입을 컴파일러가 알아서 추론하게 시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타입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컴파일러가 훨씬 전문가잖아요. 우리가 막 std.vector의 my very long and complicated class name의 const iterator 같은 걸 외워서 쓸 필요 없이 그냥 컴파일러한테 네가 알아서 해줘 하고 맡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타입을 잘못 써서 생기는, 예를 들어 const iterator를 그냥 iterator로 쓴다거나 하는 그런 실수를 아예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토를 언제 쓰면 정말 좋을까요? 여기 나온 사례들이 딱인데요. 특히 저 반복자, 이터레이터 타입. 아까 봤듯이 정말 길고 복잡하잖아요. 오타 내기 딱 좋죠. 하지만 오토를 쓰면 컴파일러가 100% 정확하게 처리해줍니다. 절대 실수할 얘기 없어요. 그리고 함수 반환값이나 특히 람다 표현식 같은 경우엔 더더욱 그렇죠. 람다의 실제 타입 이름은 개발자가 알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을 만큼 복잡할 때가 많거든요. 이럴 땐 오토가 거의 유일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오토가 그럼 만병통치약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걸 남용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C++ 코어 가이드라인에서도 딱 짚어주는데요. 코드의 명확성을 해칠 때는 쓰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오토 리절트는 calculate xy라고 썼다고 해봐요. 다른 개발자가 이 코드만 딱 봤을 때 리절트가 정수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무슨 객체인지 알 수 있을까요? 힘들죠. 이럴 때는 오히려 더블 리절트는 calculate xy처럼 명확하게 타입을 써주는 게 팀 전체를 위해서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오토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친구가 바로 디클 타입입니다. 오토가 초기화되는 값을 보고 타입을 추리하는 탐정 같다면 디클 타입은 다른 변수의 타입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오는 복사기 같은 녀석이에요. 정말 정밀하게 타입을 맞춰야 할 때 쓰는 거죠. 이게 언제 특히 유용하냐면요. 바로 제네릭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템플릿을 쓸 때입니다. 함수에 어떤 타입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 들어온 타입이랑 정확히 똑같은 타입의 변수가 필요할 때 디클 타입을 쓰면 와, 정말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입력 타입이 바뀌어도 코드를 하나도 고칠 필요가 없어지죠.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C++에서 정말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버그를 만들어내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바로 암시적 변환이라는 덫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코딩하면서 제일 무서운 버그가 뭔가요? 프로그램이 바로 죽어버리는 크래시?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티도 안 내고 조용히 데이터를 망가뜨리다가 한참 뒤에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터뜨리는 그런 버그가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얘기할 게 바로 그런 종류의 버그입니다. 이 간단한 두 줄짜리 코드가 그 위험성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int 타입 변수에 -1을 넣고 그걸 unsigned int 타입 변수에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그럼 사이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놀랍게도 -1이 아니라 42억 9천만 어쩌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양수가 들어가 버립니다. 컴파일러는 경고 한 줄 안 띄우고요. 만약 저 사이즈 변수가 배열의 크기나 반복 횟수를 결정하는 데 쓰였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다행히도 머던 C++에는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explicit라는 키워드예요. 이걸 보통 어디다 쓰냐면 인자를 하나만 받는 생성자 앞에 딱 붙여줍니다. 왜 하필 인자 하나짜리 생성자냐? myClass 오브젝트 = 5 같은 코드를 보면 컴파일러가 숫자 5를 myClass 타입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하고 자기가 알아서 타입을 바꿔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암시적 변환이죠. explicit은 바로 이런 컴파일러의 지나친 친절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개념을 좀 더 확장한 게 바로 강타입 디자인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아이디랑 제품 아이디가 있다고 해봐요.
둘 다 내부적으로는 그냥 숫자, int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유저 아이디를 받아야 하는 함수에 실수로 프로덕트 아이디를 넘겨주면 큰일 나겠죠. 강타입 디자인은 이 유저 아이디와 프로덕트 아이디를 아예 별개의 클래스로 만들어서 컴파일러가 이 둘을 절대 섞어 쓰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실수가 발생하면 프로그램 실행도 되기 전에 컴파일 단계에서 바로 에러를 띄워주죠. 이게 바로 타입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 개발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존재, 바로 지옥에서 온 것 같았던 템플릿 에러 메시지. C++20의 컨셉시 이 괴물을 어떻게 길들였는지 한번 보시죠. 와, 이 화면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네요. 왼쪽이 바로 예전의 템플릿 에러입니다.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끝이 보이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도 없는 암호문들의 향연이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C++20 컨셉을 사용한 후의 에러 메시지입니다. 이 타입은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딱 한 줄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 컨셉이라는 기능이 사실 요즘 핫한 언어인 러스트의 트레이스에 굉장히 비슷해요. 둘 다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제네릭 코드를 쓸 때 아무 타입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러이러한 기능은 가지고 있는 타입만 들어와 라고 컴파일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실수를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복잡한 라이브러리 문서를 뒤져가면서 이 템플릿 함수에는 뭘 넣어야 하지?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코드가 그 자체로 명확한 문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이 멋진 기능들을 우리 코드에 어떻게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위한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5가지 규칙 정말 중요합니다. 이론을 실제 코드로 옮기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죠. 예를 들어 1번, 범위 기반 폼은 쓸 때 그냥 오토 말고 const auto-n을 습관처럼 쓰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객체 복사를 막아서 성능도 챙기고 실수도 줄일 수 있어요. 2번, 인자 하나짜리 생성자에는 무조건 explicit 붙이기. 이것만 지켜도 아까 봤던 어이없는 타입 변환 버그를 막을 수 있죠. 이 5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코드에 적용해보세요. 코드의 안정성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볼까요? 바로 이 타입 추론의 역설입니다. 오토 같은 기능으로 타입을 직접 안 쓰게 했더니 오히려 개발자가 타입을 잘못 쓸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서 코드가 더 안전해졌다는 거죠. 결국 모던 C++의 철학은 사람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똑똑한 컴파일러에게 맡기고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중요한 로직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C++를 훨씬 더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오토나 explicit, 강타입 디자인, 그리고 C++20의 컨셉트까지. 이런 기능들을 잘 조합해서 사용한다면 C++는 더 이상 위험한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언어보다도 견고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죠. C++에 대한 낡은 편견은 이제 버리고 그 안에 숨겨진 새로운 가능성을 마음껏 탐험해 보시길 바랍니다.